다음은 주식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경영학의 4가지 요소가 생산 요소가 어 그 자본, 그다음에 노동, 그리고 천연자원,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 기업가 정신을 잘 발휘하도록 기업가의 그 리스크 분담을 손쉽게 해 주는 그런 회사의 형태가 하나가 주식회사인데, 이것이 이제 인류가 오늘날 이와 같은 문명을 누릴 수 있도록 혁신을 계속해 온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주식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주식회사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주주가 모두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주식회사가 활동하는 그 사회가 주식회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이 매우 높은 그런 회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이 높다 보니까 큰 주식회사 하나가 잘못되면 그 사회에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 때문에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가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회사의 그 설립 목적이나 또 주식의 수,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정한 것이 주식회사의 정관인데요. 이 주식회사의 정관을 상법에 맞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이 규정한 정관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 공개될 때 거액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거래되도록 하는 그 절차가 주식 공개인데, 이 주식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식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 모델이 잘 자리를 잡으면 그 주식회사를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주식 공개가 이게 이제 주식회사 가지고 있는 공공성 때문에 허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이나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식회사가 주식을 그러니까 퍼블릭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본을 모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그런 것이죠. 자,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면, 자, 우선 주식회사의 장점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함으로 그 거래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여러 번 이제 퀴즈 같은 데서도 물어볼 텐데, 그리고 학기말 시험에서도 물어볼 텐데,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제도입니다. 즉, 기업이 그 주식회사가 이제 파산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주주들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지지, 기업의 채무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유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이 도전적인 사업을, 혁신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유한 책임 제도라는 것 때문에. 물론 주식회사는 단점도 있어요. 주주는 이제
그 세금을 개인 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내가 이제 주식회사의 주주예요. 그러면 연말 결산이 끝나면 그 이익을 주당 이익을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이익을 배당을 받죠. 그 배당을 받는데 그 배당받은 이익은 이미 주식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거예요. 근데 내가 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내가 주주로서 배당받은 그 소득을 내 소득으로 국가에 신고를 해서 또 개인 소득세를 필요에 따라서 내야 되는. 그래서 개인 사업은 한 번 세금을 내면 되는데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회사가 법인세 내고 또 내가 배당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또 개인 소득세를 내야 되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다 보니까 우리가 뒤에서 알아볼 대리인 문제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라는 이 개념. 자, 이제 주식회사는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주주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14만 명의 주주, 즉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전문 경영인을 두고 이 전문 경영인이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 회사는 그렇지 않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선 장점은 경영자가 바뀌더라도 관계없이 기업의 활동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경영자들은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 경영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능력을 갖춘 경영자를 고용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거죠.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유능한 경영자를 그 사람이 주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경영에 관한 정보 수집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전문 경영인이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앞에서도 봤듯이 대리인 문제입니다. 대리인이라는 것은 주주가 소유자인데 그 의사결정을 경영자에게 위임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 단점이나 문제점을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자, 대리인 이슈라고 이렇게 따로 이제 마련했는데 대리 관계라는 건 뭐냐면 1인 이상의 사람이, 즉 삼성전자의 14만 명의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즉 전문 경영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한 계약관계를 대리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관계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대리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비용에는 감사비용, 확증비용, 자녀 손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리비용은 확증비용과 감사비용과 자녀비용이 있어요. 자, 확증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기업의 재무 상황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게 누구예요? 경영자죠. 전문 경영인이 기업의 재무 상황을 보고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인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확증 비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1년 결산을 하고 나면
삼성전자가 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제3자에게 공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계감사법인에게 회계감사를 하도록 의뢰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인을 받기 위한 절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사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비용, 그 다음에 권한위임에 따라 비용이 이제 차등해서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간 확증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감사 비용인데요. 그 주체가 대리인을 감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여기 주체라는 것은 누구예요? 주주죠. 주주가 대리인인 전문 경영인을 감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주식회사에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감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회사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기구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사 비용이 됩니다. 공인회계사 법인에서 공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확증 비용이지 감시 비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확증 비용도 아니고 감사 비용도 아닌 그런 나머지 모든 손실을 잔여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 대리인이 예를 들면 그 대리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전문 경영인에게 들어가는 이런 모든 비용들이 잔여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이어서 또 다른 파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